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로봇 전문 업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거래 최대 1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조 원 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네 발 달린 걷는 차가 개발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호근입니다. 예. 현대차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와 손잡고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개발하기도 했고요. IT 강자들과 이른바 합종 연횡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나요? 로봇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스스로 움직인다라면 각종 센서를 통해서 액추에이터를 피드백 받잖아요. 예를 들면 강아지 로봇 같은 경우도 주변의 영상 신호나 이런 걸 다 인식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구동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차선이 있고 주행 중인 부분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걸 자동차에 직접 적용한다고 하면 물론 현대자동차가 로봇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진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로봇의 각종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영상 신호와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차량에 정보를 주고 컨트롤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세스 2019에서 걷는 차에 대한 의지를 이미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리던 자동차가 걷는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일까요?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 첫 번째 중요하지가 않고요. 만약에 이게 레저 산업이나 각종 어떤 119나 긴급 재난 차량하고 연결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수가 있겠죠. 산악 지역에서 어떤 조난자가 발생했을 때는 현재는 헬기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수동으로 사람을 업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걷는 로봇이나 아니면 이렇게 등반이 가능한 로봇이 차량 형태로 제작이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현대도 이제 그런 부분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반 소비자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시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홍보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기타 어떤 건축물이 무너졌거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건축 잔재물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현재 그렇게 걷는 로봇을 개발했고 그게 방화 처리만 된다라고 하면 소방관들이 직접 호스를 들고 화재 현장을 직접 들어가는 그런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로 노면 조건과 무관하게 걷는 자동차 개발이라는 것은 실제 주행 성능과 별도로 결국은 이동에 제한이 없고 지형적인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분명한 틈새 시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 틈새 시장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타 업계와 이렇게 교류가 빈번한 편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합종 연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투자 인수 등에 현대차가 공을 들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경쟁력이 높은 회사를 손꼽을 때 대부분 구글이나 웨이보나 이런 회사를 손꼽거든요. 근데 구글이나 이런 회사는 자동차 제작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자율주행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자율주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경쟁 상대로 꼽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나중에는 자동차라는 것은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수렴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늦게 자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한 나라들도 10년, 20년 안에는 그 격차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제작 기술은 비슷해질 거고요. 거기에다 영혼을 입히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 삼성에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그 소프트웨어가 안드로이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깨어있지 않은 벽돌하고 똑같은 것처럼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하는 시대에서 이제 100% 자율주행 쪽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영혼을 심어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IT나 로봇 산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회사를 합병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함께 우려도 나오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이렇다 할 성과가 딱히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돈 1조 원을 지불하고 인수를 해야 되나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은 TV에서 보여준 거는 정말 잘된 케이스 하나고 로봇이 우리말대로 좀 버벅대면서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저 로봇들을 몇 대 팔아서 그 인수 수익을 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걷는 로봇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센서를 이용한 영상 처리 기술을 통해 가지고 걷지 않고 일반적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달려있는 카메라 센서들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기술을 받아온다라든지 그래서 로드상에서 도로에서 움직이는 차량에 적용한다라고만 해도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기존의 뭐 렉서스나 도요타나 이런 회사하고 같이 기술을 공유했던 회사를 현대에서 지금 눈여겨본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의 코업을 통해서 그 자동차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 향상이 됐다라는 걸 컨펌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한 전 과정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큰 손실을 보거나 이득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인수합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타 글로벌 메이커들의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각자의 신기술에 대한 연구도 지금 현재 좀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많아지고 있죠. 우리가 하만카돈 같은 경우도 삼성도 자동차 회사를 갖고는 있지만 르노 삼성이 있지만 자동차 하만카돈이 스피커 회사라고도 알고 있지만 보통 자동차 전장의 40% 정도를 하만카돈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기업하고의 코어는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가 보통 백색 가전이라고 부르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 원가에서 전기전자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는 전자제품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미래의 차라는 게 말입니다. 커넥티드 자율주행 기반으로 해서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나 로보틱스 등의 미래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그런 세상인 겁니까? 예,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단지 그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이 틈새 시장으로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수륙 양용 자동차도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대가 팔리는 건 아니죠. 레저용 틈새 시장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개벽을 하고 완전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변화가 심하게 발생할 텐데 실제 어느 분야가 가장 우위를 점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기존의 자동차 시장이 다 없어지고 드론이 메인으로 갈지 그다음 로보틱스 쪽으로 갈지 아니면 그게 쉐어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인텔리전트 커스터머가 되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한 어떤 IT 기존 회사들하고 합병을 통해서 충분한 노하우나 지식을 전수받고 그거에 대한 기초 기술을 개발을 해놓은 상태에서 세계적인 자동차 운송 수단의 트렌드가 바뀔 때 그걸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이호근 교수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개발 현황과 전망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